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해서 시작된 게 벌써 1년이고 1년이 더 됐죠. 1년 지났죠. 예. 처음 보도가 9월 20일. 9월 20일.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의 단골 마사지 센터장. 센터장이었다. 처음에 솔직히 뭔가 했어요. 약간 다들 그랬어요. 다들 다. 약간 센데 일단 그래서 뭐 이런 느낌? 그렇기도 했고 정윤회를 워낙에 우리가 포커싱이 돼 있어가지고 정윤회 안 되니까 최순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거기 TF 계셨었잖아요. 저는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런 큰 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K스포츠재단, 삼성, 그리고 이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블랙리스트까지 이게 이제 큰 줄기들을 한겨레신문에서 TF에서 완전히 다 장악을 했단 말이죠. 딱 하나 태블릿 PC 빼고, 알죠? 그거 말고 다 장악을 해서 이제 한 달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개월 계속 취재를 했는데 전 그거 말고 다른 걸 다 했어요. 뭐요? 밥 주문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 빼고 기사 쓸 수 없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찌라시용? 네. 선정적인 거? 선정적인 거. 제가 팀장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 얘기예요. 뭐냐면 이거 취재해서 그래서 기사를 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진짜 화나네 갑자기. 그때 팀장 전화 연결?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김의겸 팀장. 그래놓고 막 기사는 막 이렇게 완전 막 멋있게 막 써놓고 이번 주에 막 뭐라고 썼어? 제목이 뭐야? 6월 항쟁처럼 죽 써서 걔 안 주려고 전력 질주했다. 와, 좋네요. 김은 선배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죠. 네, 김의겸 팀장. 지금은 한겨레를 떠났죠. 네, 떠났고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데 한겨레 신문 입사 27년 동안 뭐 많은 단독 보도가 있었겠죠. 본인이 내세울 만한 특종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9월 20일부터 처음 촛불이 올랐던 10월 29일까지 그 한 달 동안 그 중간에 이제 10월 24일이 JTBC 태블릿 PC 보도고 그 10월 24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은 한겨레만 썼죠. 그러니까 그게 한겨레만 썼다는 게 지금은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그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아마 지금도 대부분의 독자들은 한겨레 신문에서 뭐 썼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한겨레 20일 보면 실패기가 많이 그 국면에서 한 6개월 동안 삽질한 대표적인 무슨 많겠죠. 그때 한겨레 신문 TF가 4층에 있었는데 20일에 새 들어 있었죠. 네, 20일 그 같은 층에 있었죠. 그래서 막 회의 엿듣고 막 이랬어요. 뭐 너무 막 안 되니까 일이 저기 이렇게 네다섯 명에서 이렇게 일을 다 쓰고 기사를 막 진짜 엊그제 같네. 그러게요. 취재라는 게 누가 훑고 지나가면 사실 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따라가면 사실 면박당하고 왜 했냐 그러고. 근데 저희가 이제 한겨레 11이 그때 늦었는데 그 늦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한겨레 11이 그 전에 그 백남기 농민 사건을 3개 취재를 하고 있었어서 진실, 사망진단서의 진실 이런 것도 이제 그 파헤치는 언론이 없었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취재하다가 2주 정도 아니요, 거의 한 달 정도 늦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9월 20일 첫 보도로 따지면 제일 큰 변곡점이 됐다는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주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한겨레 21이 낙태 금지를 금지하라를 커버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커버 회의 했던 날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도 어떤 기자들은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한겨레가 이거를 다 쓰고 있으니 우리는 좀 덜 조명받는 이슈로 그게 자신감이죠 사실은. 측면 승부를 하자 뭐 이래서 측면 승부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더 이상 측면으로는 안 된다. 아마 그 이유가 촛불 집회. 그쵸, 촛불이 컸죠. 그 주에 약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라운드업 통고노. 기자들 말로는 이제 우라카이. 그 전까지 한 달간 벌어진 일을 다 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쫓으려고 했던 이름은 정윤회.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있는 모 대학 강사인데 본인 안 밝혔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알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서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이 만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약간의 침묵. 근데 그 침묵은
결국 가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 통도사에 있다는 얘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야 하는 거죠 지금 통도사로. 네. 암자에 있다 그랬어요. 통도사에 있는 한 암자에 정윤회가 있다. 암자는 이제 우리 딱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한 중턱쯤에 집이 한 채 딱 있는 거야. 거기 이제 우리가 도착하면 한 밤 11시, 12시쯤 되는 시간이니까 불빛이 딱 거기만 딱 들어가 있을 것이다. 네. 도사 같은 풍모로 정윤회가 딱 있는 거지. 그래서 딱 우리를 맞아주는 거야. 그래서 딱 얘기하면 막 격정적인 토론, 진실에 대한 증언 막 쫙 얘기하고 눈물도 좀 나요. 라고 막 소리로 쫙 하고 자 그런 상황이 을 기대하면서 갔죠. 통도사에. 웬걸? 진돗개 한 마리 있었나? 그 암자가 약간 거짓말 못해서 봉은사만해요. 그러니까 엄청 큰 암자. 통도사 원래 큰 절이죠. 거기가 거의 통도 판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도로 모든 게 다 통도예요. 거기는 지역이. 그래서 그 암자를 가서 깊은 어떤 암흑의 나락을 봤죠. 4시간 넘게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와서 재미난 얘기인데 그때는 약간 그거 했죠. 실망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모텔을 하나 잡아놓고 어쨌든 날 밝으면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막창집에 가서 이제 뭐 그런 농담했어요. 아, 이런 데 와서 소주도 한잔 하지 않았을까요? 막 이런 그 왜 실패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덧없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마침 뉴스에서 문고리 3인방 뉴스가 나오는 거야. 심야 뉴스에서. 그래갖고 거기 식당 주인 아줌마한테 혹시 저 사람들 여기서 못 보셨냐고. 식당 주인 아줌마가 얘네 뭐지? 이런 표정으로. 약간 서울로 따지면 양평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잘 지어진 집들이 쫙 이렇게 산 자락에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뭔가 그 다음날 아침에 느낌이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있을 것 같아.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 모르겠다. 그래갖고 이제 등기를 다 떼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등기를 막 떼어보는데 한 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 사찰이야.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찰도 개인 사찰이 있다는. 아, 그럼요. 네. 그래갖고 뭐 보통 이제 사찰은 어떤 종단에 속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 사찰이더라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보니까 그 사찰 주인이 약간 활동이 묘해. 근데 그때가 막 우주의 기운 이런 어딩이 세상을 횡행할 때라 큰 개가 3마리 있더라고요. 그 집에. 엄청 짖는 거야, 가자마자. 그리고 이제 개가 짖으니까 좀 있으니까 사람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제가. 여기 혹시 서울에서 온 손님이 있지 않냐고. 이 질문 좋았어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한 거예요. 차가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있냐 없냐 물었는데 왜 차가 없다 그러냐고. 선수를 만난 거지 우리는. 또 이제 홍 선배와 거기서 제가 심각한 회의를 했죠. 남을 것이냐, 여기서 뻗칠 것이냐, 아니면 돌아갈 것이냐. 잡지 스케줄이라는 게 한 수요일까지 취재를 해보다가 안 되면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어쨌든 지면을 막아야 되잖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또 막 한 사수마리 둘만 주면 여기 딱 지키라 그러고 차가 올 때까지만 기다려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접고 올라왔죠. 네, 결국은 개 3마리 만나고 돌아온. 제가 기억나는 제가 했던 제보도 기억이 나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보를 받았어요. 강릉에 유력한 신뢰할 만한 취재원이 우병우를 봤다는 거예요. 강릉에서. 그래서 이번엔 부산이 아니라 강릉으로. 남쪽 끝이 아니라 이제 동쪽 끝으로 하는. 그래서 그거를 차마 나한테 말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또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냥 손 들고 제가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이었어요. 막 비가 오는데 혼자 이제 강릉으로 갔죠. 고속도로를 타고. 그때도 이제 강릉도 멀잖아요. 한 3시간 걸리잖아요. 혼자 또 막 그림을 그리면서 딱 가면 우병우 수석을 만나면 뭘 물어보고 딱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그 주소로 갔죠. 주소로 가서 그 차를 바치고 그 집 호수를 이제 아파트였거든요. 강릉에 있는 제일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헤아려서 딱 정확하게 호수를 파악해서 카메라 한 대 놓고 사진부에서 카메라도 빌려갔네. 그래갖고 이제 딱 놓고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계속 기다렸어요. 한 3-40분 기다렸나? 갑자기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때 그 찬스죠. 그 조선일보 우병우 이 사진처럼 딱 불이 딱 켜지니까 사람이 순간 실루엣이 딱 나오잖아요. 남성인 거예요. 그때 이제 카메라 준비. 그래갖고 오케이 들어가야겠다. 그래갖고 배를 눌렀죠. 응답이 없어요. 다시 배를 눌렀죠. 응답이 없어요. 뭐 이상하잖아요. 점점 더 이제 이런 그 주관적 확신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있어야 되나? 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그때 연합뉴스 차가 한 대 쫙 오는 거예요. 아, 좋네요. 그런 상황 좋죠. 네. 그럼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야, 여기서 물러나지 못한다. 다 이제 차 넘버를 확인한 거죠. 또 그것도 혼자서 한 시간 반 했나? 그래서 막 다 줬고 외제차 다 찍고 혹시 이제 아닌 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고 다 추려서 한 외제차 리스트를 한 20, 30대 확보를 하고 그 제보자랑 직접 전화 통화를 다시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제보자가 안 받았어요, 전화를. 좀 이상하죠. 그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때 그게 이상한 거죠. 전화를 했더니 어디로 오래요. 한눈에 봐도 그 사람이 제보자인 것 같더라고요. 가서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편의점 안에 창문에서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막. 가라고. 근데 그래서 뭐 어떡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있었지. 그랬더니 좀 이따가 들어오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 저기 사람들이 누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동태를 살피고 있대. 그래서 나도 계속 있었는데 없었는데 뭐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 차에 타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원을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동영상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 우수석을 찍은. 그것만 좀 볼 수 없냐. 뭐 사진 찍어 놓으신 거 있냐. 뭐 하여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 상황만 계속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힘들죠,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힘들다, 이거. 그래서 여기 아파트 주민이시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새벽에 봤대요. 새벽에 어떻게 보셨냐? 새벽에 조깅하다 봤대요. 3시에, 새벽 3시 몇 분에 봤는데, 새벽 3시 몇 분에 왜 조깅하셨냐고. 하여튼 막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엔 동영상을 봤는데, 웬 차가 지나가는데, 시간도 새벽이 아니야. 낮이야. 근데, 차가 지나가는데 차를 자기가 잡아. 그러더니 우병우수석 타고 있죠. 이래 자기가. 그러더니 창문을 내리고 어떤 이제 여성분이 한 분 등장하는데 여성분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차를 세워. 그 사람이 도망가. 그러고 이 사람은. 그래서 왜 도망갔냐고 물어봤더니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우병우가 확실하대요. 근데 뭐 그런 일도 있었죠. 내가 그때 그 제보 전달받고 가면서 갔다 와서도 한 번도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준 제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때 엄청 성공한 기자잖아요. 취재 엄청 막 다 잘 되고. 그 올림머리 알고 온 날 머리에서 미용실하고 일요일 날 밤에 나랑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미용실 갔다 왔네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얘기 안 해주고. 그때는 이 머리보다 좀. 뭐 상태 완전 좋고 선배 머리 했네요 이랬더니 그냥 머리 했어 뭐 이러고. 그날 세월 7시간 같이 얘기하면서도 얘기 안 했어 막. 맞아요. 예. 독한 사람이에요.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당시에 그 제보를 했던 홍익표 민주당 의원 한테 사실 감사해야 할 일인데 그때는 제보자 보호를 이유로 해서 얘기를 못했었던 사정은 좀 있었어요. 그 홍익표 의원이 제보한 거였군요.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홍익표 의원실에 말하자면 강력한 빨대를 꽂았던 송경화 기자가 있었고요. 네. 제대로 이제 부각이 안 됐고 뒤늦게라도 좀 부각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뭐 최근에 국정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사실 선한 의지를 갖고 제보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훈훈하게? 네. 좋잖아요. 지금 끝나는 건가요? 딱 여기 갑자기 딱 끝나요. 그 느낌이. 좋잖아. 방송 경험이 많아가지고 역시. 제보자 좋은 것 같아. 제보자 없으면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노승일 씨한테 노승일 씨 죄송합니다. 저희가 첫 보도가 뭐냐면 노승일은 최순실의 집사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12월에 노승일 씨는 3개월 동안 소름을 끓은 거예요. 나보고 집사래. 난 이렇게 고생해서 그 제보할 것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모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진짜 열받았겠다. 진짜 열받죠. 목숨 걸고 모았대요 그거를. 예를 들면 너 이거 내일까지 다 반납하고 이제 회사 그만둬 이렇게 됐는데 그 날부터 밤을 새가지고 이제 복사를 스캔을 다 떠가지고 외장형 하드디스크 하나에다가 USB 하나에다가 조그만 SD 카드 3개를 준비한 거예요. 외장형 하드는 걸리면 주고 달라고 하면 주고 그리고 몸수색을 하면 USB는 뺏기고 SD 카드는 구두 굽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거 하나 살려고 한 거예요. 영화네. 영화예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1년도 더 지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과했어요? 네, 사과했습니다. 받아줬어요? 그냥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드TF 할 때는 김의겸 선배랑은 김의겸 기자 그리고 류익은 기자랑 같이 하셨는데 거기 아내의 호흡은 괜찮았어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이 다 있거든요. 저는 정말 김의겸이나 류익은이 하는 취재를 하고 싶었어요.
안 시켜줘 근데. 아, 거기는 예를 들면 삼성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기자들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K스포츠 재단, 주연 취재원 이런 사람들이 저는 주로 하는 게 이제 가족 관계 그런 거 자기 그릇에 맞는 취재를 다 하는 거 아닐까요? 음의 누구나? 세계. 그러니까 취재도 취재할 수 없는 거 이런 걸 주로 맡았죠. 병원 진료 기록 이런 거. 진료 기록. 그럼 왜 내가 그러니까 주변 부동산 탐문. 탐문 그리고 뻗치기. 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뻗치기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안 돼도 하고 있는 것 같잖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한국 사회 기자 역량에도 진짜 많은 도움이 미치고 엄청 그때 진짜 폭발적으로도 다들 취재를 한번 해본 거잖아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냐면 뭐가 나왔냐면 저 아직도 그게 그 생각이 나는데 사무실 아래에 갔던 기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사람은 없고 쓰레기 더미에 파쇄한 서류만 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파쇄한 서류를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쇄한 서류만 있다고 하니까 그냥 철수했거든요. 그 다음 차에 간 JTBC 기자가 그 파쇄한 서류를 갖고 가서 붙이기 시작하죠.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맞췄잖아요. 예. 아, 정말 그거는 짱. 저는 태블릿 PC도 PC인데 저는 그거는 정말 인정. 그때 저는 너무 잘 이제 안 되니까 취재가 계속 실패하고 안 되니까 막 그런 생각 되게 왜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그 어디 뭐 미드에 나오나 책에 나오나 그 완벽한 것이 나에게 와서 뭐 그냥 딱 쓰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블릿 PC가 또 그런 낭만적 환타지를 불러일으킨 거. 누가 내가 저것만 딱 입수하면 확 딱. 근데 어쨌든 뭐 그런 행운도 노력이 있어야. 네. 저는 그 보니까 JTBC가 세월호 사건 난 초반에 한 번의 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그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좀 결집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냥 그만한 어떤 본인들이 어떤 공공이나 공익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그것에 대한 욕심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하지 않았냐, 이런 집착이나 욕심하고 공익하고 맞는다는가요? 공익에 대한 집착, 공익 집착, 네, 공익 집착이라는 말이 맞나요? 특종 집착, 그러니까 제 성향을 드러낸 것 같은데. 단독 집착. 집착, 나만 아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 왜 요새 페이스북에 보면 1년 전에 뭐 했는지 2년 전에 뭐 했는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와, 1년 전에 이런 세상이었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됐지? 뭐 상상하기 이런, 힘들죠. 예. 진짜 상상하기 진짜로 힘들죠.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날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개헌 제언을 네,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두 사건이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전에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했는데 밤 뉴스에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청와대에 문건을 넘겨받은 개인 PC가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영화를 그렇게 쓰면 개연성이 없다고 할 거예요 아마. 저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한겨레 신문 내부에 있었던 TF팀이 처음으로 회식한 날이 10월 24일이에요. 왜냐하면 개헌 제안을 했으니까. 제안을 했으니까 좀 이런 해일이 몰려올 때는 한텀 쉬어가자. 그래서 처음으로 회식한 날이에요. 근데 회식하려고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니까 이제 태블릿 PC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분위기. 그때는 이미 이제 회식이 무르익고 있었을 때 가지고 긴장하지 말자 서로 긴장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내일 어떻게 하지 걱정 많이 했죠.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아마 보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 이제 담배 피는 데서 김영훈 선배 만나는데 또 다른 선배가 지나가면서 어떡해 우리 의겸이가 그 PC를 못 구해갖고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김영훈 선배가 진심 깊은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샀죠, 서로 솔직히. 오해도 많이 샀고 아마 지금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김의겸 선배에 관련돼서는 뭐. 태블릿 PC에 관한 논란은 뭐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사실관계는 심플하니까요. 사실관계는 심플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위크 포인트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해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저 태블릿 PC를 공격하면 뭔가 뒤집어지겠다라고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오히려 그거를 문제 삼으면 큰 판을 못 보고 그걸 문제 삼으면 그게 본인들한테도 실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처음에 잡았던 게 세월호 7시간과 정윤의 연관성이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접근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가설과 추론이 여전히 있는데
긴 1년 지나도록 여전히 이제 그 자리에 있고,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실제로 정윤회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거의 제대로, 저는 여전히 박근혜 시대의 적폐의 상당 부분을 증명하거나 혹은 입증하려면 정윤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 십상시가 괜히 붙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국정농단을 넓은 의미에서 공적인 역할들을 누가 지시들을 해야 되니까 했던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이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는 여전히 뭐 절반도 아니고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 삼성과 뭐 정유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밝혀진 것이고, 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선들이 어떻게 권력을 농단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다 과제로 남아 있다. 일단 전제를 둬서 저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언론인 포함해서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과정, 단순히 부역이다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비난 이런 게 그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좀 성찰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MBC, KBS 포함해서 여러 권력기관에서 있었던 일들은 좀 더 면밀하고 자세하게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나 재벌 대기업과 정부와의 유착관계, 네, 이번에 뭐 하나 또 나가잖아요, 그죠? 네,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네. 거는 뭐 이게 나갈 때쯤이면 오픈이 되겠는데, 이제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는 거는 대기업이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대기업이 네, 대기업이 영수증. 영수증, 예,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 너무 웃기겠다.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아무튼 계속 하도록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할까요? 네네. 네.